사람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귀인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엄마였다고 생각해요. 정말로요. 1996년 7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정말 괜찮을까요? 수지는 화장대 거울 앞에서 같은 말을 세 번째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자친구 민호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상견례 날이었죠. 손바닥에는 어느새 땀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수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무뚝뚝고 집에 오면 신문만 보시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해. 아빠 피곤하셔. 어머니의 말이 늘 집안을 지배했습니다. 식사 시간조차 침묵으로 가득했던 그 집에서 수지는 늘 눈치를 보며요. 그러다 수진이 중학생이 되던 해,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죠. 수진아, 이제 우리 둘이서 살 거야. 어머니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네요. 어머니는 혼자서 수진을 키우느라 늘 바쁘셨고 따뜻한 가족의 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해 본 기억이 없었어요. 민호와 만난 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직장 선배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회사 회식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죠. 수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권위적이었던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민호의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민호가 프러포즈를 했을 때의 일이 생생했어요. 수진아, 우리 결혼하자. 나 너 없으면 못 살겠어. 수지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나처럼 따뜻한 가족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랑받는 법도 사랑하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별로 없는 자신이 과연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한국 전통 음식점 서울정이었습니다. 수지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도착해 계신 민호의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 씨. 김정숙 여사의 첫인사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다는 정숙 여사는 아이들을 대하듯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민호가 수진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똑똑하고 성실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민호 부족한 점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민호의 아버지 박철수 씨도 온화한 분이셨어요. 직장 생활은 어떠세요? 식사 시간 내내 정숙 여사는 수진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들을 던지며 대화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수진이 실수로 반찬을 흘렸을 때도 정숙 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직접 닦아주셨죠. 그 순간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고 착하니 정말 기뻐요. 정숙 여사의 말에 수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숙 여사의 따뜻한 눈빛과 자상한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상견례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수진아,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지 않을래? 어느 날 정숙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지는 민호와 함께 시댁을 향했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조용한 주택가의 깔끔한 단독주택이었어요. 어서 와, 수진아. 편하게 앉아. 정숙 여사는 수진을 마치 친딸처럼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정숙 여사가 가르쳤던 아이들의 사진들과 감사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정숙 여사는 수진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같이 밥 준비 좀 도와줄래? 며느리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엄마 딸이 함께 요리한다고 생각해. 걱정하지 마. 나도 결혼 초기에는 요리를 잘 못했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거야. 두 사람은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수진이 긴장한 나머지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을 때도 정숙 여사는 꾸짖기는커녕 괜찮아.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돼. 요리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웃어 넘겼어요. 식사 후 정숙 여사가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잠깐 내 방에 올래? 정숙 여사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교직 시절의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옷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줄 게 있어서. 상자 안에는 예쁜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내 어머니에게서 받은 거야. 이제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귀한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해. 이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첫 번째 선물이야. 정숙 여사가 직접 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딱 맞는 사이즈였어요. 어머님, 앞으로 어머님이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그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가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우리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게. 정말 좋았어요. 진짜 엄마 같아서. 조금 낯설긴 하지만요. 엄마가 수진 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평소에 나한테 자랑을 그렇게나 하신다니까. 수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손가락의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구나.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신혼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투룸 아파트였죠.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요리였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간단한 음식만 해먹던 수진에게 매일 세 끼를 챙기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오늘은 계란말이를 해볼까? 어느 날 아침 수지는 용기를 내어 계란말이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불 조절에 실패해서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은 계란말이가 나왔어요. 시댁을 방문한 수진을 보며 정숙 여사는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둡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수진아, 혹시 무슨 걱정이 있어? 정숙 여사의 따뜻한 눈빛에 수지는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사실 요리가 너무 어려워요. 민호 오빠가 맛있다고 해주긴 하는데 저는 정말 못하는 것 같아서. 요리는 하루아침에 늘지 않아. 나도 결혼 초기에는 정말 많이 실패했어. 정숙 여사는 수진과 함께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쁜 계란말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식사 후
정숙 여사가 수진에게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내가 쓴 요리 노트야. 기본적인 요리법들을 정리해놨어. 너한테 주려고 준비했어. 노트를 펼쳐보니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쓰인 요리법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부터 조금씩 적어놨어. 우리 며느리가 요리로 고생하면 안 되잖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후로 수진은 정숙 여사의 요리 노트를 보며 하나씩 요리를 연습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자책하지는 않았어요. 결혼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수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었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빨리 와. 이모의 다급한 목소리에 수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수진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지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기라는 단어만 계속 머릿속에서 울려댔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은 매일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정숙 여사는 며느리의 상황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수진아,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안 돼. 이렇게 하면 너까지 쓰러져. 오늘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집에 가서 쉬어. 괜찮아. 나도 누군가의 딸이고 어머니야. 마음 충분히 이해해. 정숙 여사는 수진을 억지로 집으로 보내고 병실에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의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 좋은 시어머니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야. 엄마가 미안했다. 장례식 내내 수진은 넋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정숙 여사와 박철수 씨, 민호는 수진을 대신해서 모든 장례 절차를 처리해 주었어요. 정숙 여사는 수진이 제대로 음식도 못 먹는 것을 보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수진아, 죽도 좀 먹어봐. 이러면 안 돼.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혼자 있고 싶어요. 수진은 모든 사람을 밀어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원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수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수진아, 밥 먹자. 민호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았고 정숙 여사가 음식을 해다 줘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이러면 안 돼.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정숙 여사가 말해도 수진은 반응이 없었어요.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수진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정숙 여사에게 상의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너무 이상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혈육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데. 기다려줘야 해. 슬픔도 때가 있는 거야. 억지로 위로받을 필요 없어. 정숙 여사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어머니를 잃었을 때의 그 허무함과 절망감을 기억했거든요. 하지만 정숙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진의 집을 찾아가서 조용히 집안일을 도와주고 음식을 해놓고 갔어요. 수진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찾아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조금이라도 먹어봐.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그냥 엄마가 여기 있을게. 정숙 여사는 수진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고 그냥 곁에 있어 주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수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졌어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민호에게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왜 자꾸 신경 써? 혼자 있고 싶다고 했잖아. 수진아, 나는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이해하는 척 하지 마. 엄마, 아빠 다 살아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수진의 날선 말에 민호는 상처를 받았지만 정숙 여사는 이해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지금 수진이는 아픈 거야. 아픈 사람한테 화낼 수는 없잖아. 하지만 엄마, 조금 더 기다려주자. 수진이도 금방 괜찮아질 거야. 정숙 여사는 변함없이 수진을 돌봤습니다. 상처받은 아이일수록 더 많은 사랑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지만 예전보다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정숙 여사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 정숙 여사는 여전히 매일 며느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수진도 예전처럼 날카롭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우리 같이 마트 나갈까? 네, 그럴까요? 수진이 바깥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속으로 기뻤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수진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괜찮니, 수진아? 아니에요. 좀 어지러워서 그래요. 괜찮아요. 정숙 여사는 재빨리 수진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 며칠 전부터요. 그리고 요즘 음식 냄새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어머니의 직감으로 뭔가를 눈치챘어요. 혹시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니? 수진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양성이었어요. 엄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축하해, 수진아. 임신이야.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엄마 자격이 없어요. 친어머니도 잃었는데, 사랑받아본 기억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수진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수진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해야 주는 게 아니야. 서툴러도 주고 받으면서 배우는 거야.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민호도 있고.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해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임신이야? 우리 아이가 생겼다니. 민호는 수진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기만 했어요. 민호는 수진의 상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잘 키울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그럼 내가 불안하면 우리 엄마를 믿어. 엄마가 얼마나 아이들을 잘 다루시는지 알지. 다음 날 정숙 여사는 수진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작은 생명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아, 들려? 아기 심장 소리. 모니터에서 나오는 작은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은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살아있네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정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는 더 잘 챙겨 먹어야 해. 네 몸이 이제 너의 것만은 아냐. 아기 생각해서 알지. 그리고 걱정하지 마. 임신하면 호르몬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게 당연해. 나도 민호 임신했을 때 그랬어. 정숙 여사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 우리 수진이가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믿어. 왜냐하면 넌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 정말 그럴까요? 그럼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되면서 배운 것들 모두 알려줄게. 그 후로 정숙 여사는 더욱 세심하게 수진을 돌봤습니다.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태교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어요. 수진아, 아기들은 책 읽어주는 거 좋아해. 아기가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거든. 어떤 책을 읽어주면 좋을까요? 뭐든 좋아. 수진이가 좋아하는 책이면 아기도 좋아할 거야. 수진은 처음으로 임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여사가 예비 할머니로서 보여주는 기쁨과 설렘을 보며 자신도 조금씩 엄마가 되어간다는 실감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완벽한 엄마는 없어. 모든 엄마가 처음에는 서툴러. 나도 민호 키울 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 실수요? 기저귀 갈다가 오줌 맞기도 하고, 밤에 울 때 왜 우는지 몰라서 같이 울기도 하고. 정숙 여사의 솔직한 이야기에 수진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래도 민호 오빠 잘 키우셨잖아요. 그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야. 사랑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 임신 사실을 안 후로 수진에게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지만 뱃속의 새 생명에 대한 기대감이 슬픔을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엄마, 이 아이가 할머니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왜?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요.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정숙 여사는 수진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그런 말 해줘서. 하지만 임신 중에도 수진은 여전히 예민한 면이 있었어요. 호르몬 변화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에 접어든 수진은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거워지면서 예민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했어. 또 야근이에요? 요즘 너무 자주 늦는 것 같은데. 며칠 후 수지는 민호의 휴대폰에서 모르는 여자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지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후로 민호는 더욱 자주 늦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수지는 온갖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민호의 회사 근처를 지나가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민호가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카페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과 부은 얼굴을 한 자신과 젊고 예쁜 그녀를 비교하며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또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고 수지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어요. 바로 그때 정숙 여사가 수진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며느리가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울었구나.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말하기 힘든 거야? 정숙 여사의 따뜻한 관심에 수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의 늦은 귀가 김지은이라는 여자, 카페에서 본 장면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볼게. 민호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정숙 여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숙 여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퇴근하고 우리 집에 좀 들러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꼭 와야 해. 거실에 앉은 민호에게 정숙 여사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 요즘 수진이한테 어떻게 지내고 있니?
수진이가 어젯밤에 울면서 엄마한테 다 얘기했어. 어떤 젊은 여자와 카페에서 있는 것도 봤다고 하더라. 민호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오다 가다 만나게 되는 좁은 동네에서. 그리고 임산부를 불안하게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기나 해? 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30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정말 실망이다. 민호는 어머니의 호된 꾸중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엄마 사실 김지은 씨라고 신입인데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수진이는 어머니를 잃고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어. 그 상태에서 임신까지 하게 되어서 얼마나 불안하겠니? 그런 아내를 위로하고 보살펴야 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니. 정숙 여사의 호된 꾸중을 들은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서 수진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무릎을 꿇고 수진에게 사과했습니다. 나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어. 하지만 내 행동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 건 사실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며 화해했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서 수진을 챙겨주었고 김지은과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대화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수진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와 정숙 여사가 함께 병원으로 급히 향했어요. 아파요. 괜찮아, 수진아. 조금만 참아. 곧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어. 정숙 여사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격려했습니다. 몇 시간의 산고 끝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도 감격해서 울었고 정숙 여사는 손녀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쁠 수가.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어. 병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수진을 보며 정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에 뉴페이스가 들어왔네. 환영해, 우리 손녀. 고생했어, 우리 딸. 수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퇴원할 때 민호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 엄마가 혼내주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바보였을 거야. 이제 지난 일이에요. 우리 앞으로만 보아요. 수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정숙 여사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셨죠? 정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연히 알았지. 엄마는 딸의 마음을 다 안단다.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진짜 자신의 엄마라는 것을. 출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산후조리를 위해 정숙 여사 댁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작고 연약한 딸 지우를 보며 수진은 매일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엄마, 지우가 계속 울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첫 육아에 당황하는 수진에게 정숙 여사는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아기는 울면서 자라는 거야. 기저귀는 확인해봤니? 네, 방금 갈았어요. 우유도 먹였고요. 그럼 그냥 안아달라는 거일 수도 있어. 이리 줘봐. 정숙 여사가 지우를 앉아 신기하게도 울음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경험이야, 경험. 너도 곧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어요. 밤에 지우가 울면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당황하곤 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하는데 저만 이렇게 서툴러요. 어느 날 밤 지우를 달래다가
지친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수진 옆에 앉아 따뜻하게 말했어요. 우리 딸 힘들구나. 완벽한 엄마는 없어. 나도 민호 키울 때 매일 실수투성이었어. 정말요? 그럼 첫날 밤에는 기저귀를 거꾸로 채워서 온통 젖었고 목욕시킬 때는 미끄러져서 떨어뜨릴 뻔했어. 정숙 여사의 솔직한 고백에 수진은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키우셨어요? 사랑이 있었으니까. 사랑만 있으면 서툴러도 괜찮아. 아이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사랑하는 엄마를 원하거든. 며칠 후 수진은 혼자서 지우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어요. 지우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엄마는 언제 오시고? 수지는 당황했지만 정숙 여사가 가르쳐준 대로 차분히 대처했어요. 미지근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체온을 재어보니 다행히 심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엄마가 있어. 수지는 지우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우는 엄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정숙 여사가 돌아와서 상황을 듣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정말 잘 대처했네. 제가요? 정말요? 그럼 이제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 멋지다, 우리 딸. 그 말을 듣고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엄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봄이 되자 수진과 민호는 아기와 함께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숙 여사는 여전히 자주 찾아와서 도움을 주었어요. 수진아, 지우 이유식은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5개월부터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만드는 법 가르쳐줘도 될까? 첫 이유식은 쌀미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정숙 여사는 수진에게 이유식 만드는 법부터 아기 마사지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수진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복직 제안이 온 것이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엄마? 지우가 아직 어린데. 잘 생각해보고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 하고 싶으면 하고, 더 키우고 싶으면 더 키워도 돼. 사실 일은 하고 싶은데 지우가 걱정돼요. 내가 도와줄게. 낮에는 내가 지우를 봐줄 수 있어. 정숙 여사의 제안에 수진은 감격했습니다. 정말요? 너무 부담되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손녀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그렇게 수지는 복직을 하게 되었고 지우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지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엄마, 지우가 또렷하게 수진을 부르는 순간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엄마라고 했네. 민호도 감격해서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지우가 엄마를 찾네. 지우야, 아빠는? 아빠 해봐, 아빠. 그 순간을 지켜본 정숙 여사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축하해, 수진아. 축하해. 이제 진짜 엄마가 됐네.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지우는 20살이 되었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어느새 50대가 되었고 정숙 여사도 그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지우가 상장을 들고 와서 자랑하자 정숙 여사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지우가 최고야.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하지만 최근 들어 정숙 여사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누구지? 누구야? 어떤 날은 수진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숙 여사는 끝끝내 수진만은 끝까지 기억했어요. 아, 우리 막내딸이구나.
신기하게도 치매가 진행되어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셨지만 정숙 여사는 수진만은 끝까지 기억하며 우리 막내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어떤 날은 아들 민호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분이 누구시지? 라고 물으시면서도 수진을 보면 아, 우리 막내딸 왔구나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수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기억만은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당연히 알지. 우리 막내딸 수진이잖아. 수진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치매가 있어도 여전히 수진을 챙겼어요. 꼬깃꼬깃 구겨진 10,000원짜리를 어디선가 찾아서 수진에게 몰래 쥐어주곤 했습니다. 이거 가져. 우리 막내딸이 쓰라고. 엄마, 돈은 괜찮아요. 안 돼. 딸은 용돈이 있어야 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7년간의 간병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은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전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젊은 날 서툰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신 엄마의 기억으로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으니까. 수진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듬해 봄, 정숙 여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지만 수진이 곁에 있을 때만은 안정을 찾았어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수진아, 우리 막내딸. 정숙 여사는 힘없는 목소리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고생했다. 미안하다. 정숙 여사는 주름진 손으로 수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엄마 덕분에 행복했어요. 좋은 딸이었어. 정말 고마웠다. 그것이 정숙 여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수진은 정숙 여사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수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처음으로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서툴렀지만 정말 예뻤다. 수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우리 딸이 얼마나 아플까? 더 많이 사랑해줘야겠다. 수진이가 임신했다. 불안해하지만 분명 좋은 엄마가 될 것이다. 수진이가 엄마라고 불렀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너무 행복하다. 일기를 읽으며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 여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25살이 된 딸 지우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그래. 할머니는 내 인생의 은인이셔.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지우의 말에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 거구나.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숙 여사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는지를.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사랑을 딸에게 또 미래의 며느리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엄마,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수진은 예비 사위의 어머니와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우 엄마예요. 그 순간 수진은 정숙 여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나도 엄마처럼 해야지.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엄마가 되어줘야지. 배운 대로, 받은 대로. 사랑은 이렇게 끝없이 순환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귀인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엄마였다고 생각해요. 정말로요. 저 같은 서툴고 부족한 사람을 진짜 딸처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이세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었을 때도, 상처받아서 날카로워졌을 때도 엄마는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떠올렸거든요. 사랑은 완벽해야 주는 게 아니라 서툴러도 주고받으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며느리를 만나게 되면 엄마가 저에게 해주셨던 그 따뜻한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어요. 그게 엄마가 제게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꼭 언젠가 하늘에 가면 제일 먼저 마중 나와주세요. 그 따뜻한 미소로 우리 막내딸 왔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그때 가서 못다한 엄마 정말 사랑해요 라는 말 안아드리면서 꼭 전해드릴게요. 엄마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